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네, 설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스모학 예. 16,600원에 네. 8%요. 일단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예, 자, 22,200원까지. 이 코스모학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일단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 자, 그러면 코스모학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작년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유상증자, 무상증자 받아가지고 19,000 얼마에 매수를 했는데. 지난해 정말 높았을 때 들어가셨군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그전에 한번 네. 진단을 받아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가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걱정하지 않게 수익으로 지금 돌렸네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팔아야 되는지 어제 그제 급등을 해가지고 또 좀 맞습니다. 네. 매도를 조금 반은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진단 좀 받아보려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코스모학 높을 때 들어가셔서 고생 지금까지 많이 하셨고요. 자, 고생하신 만큼 일단 보답은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니까 수익 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현명한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을지 전략들 한번 챙겨볼게요. 네. 예.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운영력님, 네. 코스모학입니다. 요즘에 바짝 올라오면서 일단 수익으로 돌렸는데 네. 고민되시나 봐요. 네, 수익 더 봐야 될까요? 목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네. 수익 많이 나셔가지고. 예. 근데 우리 책장님 오늘 매도 걸어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매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네요. 얼마 정도에 걸어놓으셨어요? 할 생각? 23,000원에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네, 23,000원? 반만요. 네. 박준효 운영위원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진단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저도 이 코스모학 옛날에 저도 주목을 했던 주식이라 좀 알거든요. 아는데 유상증자까지 받은 가격이 16,000원이라는 건가요? 16,600원? 유상증자까지 받으셨다면서요? 네네. 23,000원대면 이제 현재 가격이 팔려고 하는 가격이잖아요. 지금 오늘 장중에 고점이 22,700원대, 어제 고점이 23,000원대, 이제 23,000원대. 어제 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 일단은 이 코스모학의 이게 주력 제품은 본래 회사가 이제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이게 이제 주력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페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첨가제로 들어가는 제품이 주력 제품. 여기는 돈이 안 됩니다. 거의 이익이 안 나는 쪽이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항상 코발트 소재 쪽에 들어가는 이쪽의 사업에 진출해 있고요. 본업 자체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 신소재를 이 회사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비중이 27% 가까이 되니까 연결 기준으로 반영이 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코스모학의 대주주가 허쉬예요. 준 LG 계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쉬, 구쉬가 LG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쪽에 LG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사 2차 전지와 관련된 제품이 나가고 있지 않겠는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뭐냐? 이게 이 회사 본업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항상 코발트라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마진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주력 제품인 이산화 티타늄 가격 자체도 이익이 낮은 쪽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가 간 이유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실적 성장과 그다음에 그 회사 주가와
관련된 이 회사의 주가의 반영도가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예. 결국은 이 회사 주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본업보다는 이 회사가 연계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전망과 네. 그와 관련된 이 회사의 연결 기준의 실적을 밸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는 별도 기준만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예. 현재 나와 있는 실적 자체가 지금 연결로 안 나와 있는데 별도로 보시게 되게 되면 예. 59억 영업이익이 59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별도도 좋아지기는 좋아졌죠. 작년도 네. 1분기 때 영업이익이 7억이니까. 근데 예측을 해보면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영업이익이 한 109억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두 개 회사 연결을 합해보면 네. 영업이익이 연결로 지금 안 잡혀져 있는데 약 160억 정도, 169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로 본다 한다면 작년 2분기 때 64억이니까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1분기 때 125억이니까 1분기에 비해서 약 30-40%까지 증가되고 있으니까 예. 실적은 다 좋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회사도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지 않습니까? 네. 전구체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이 회사의 본업 자체, 항상 코발트 자체도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양극재가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그런 상태니까.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를 기반으로 본다 한다면 에코프로하고 LNF가 대장주니까 네. 그 종목과 이제 밸류를 비교해 보면 이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오늘 코스모 신소재 빠졌거든요. 네. 코스모 화학의 주가가 얼마만큼 가치가 판단이 나옵니다. 자, 두 개의 종목이 기준점이니까 예. 양재 관련 종목들은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정도까지 좀 앞당겨. 일부에서 이제 2024년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까지는 3년 정도를 당겨봤지만은 지금은 2년 정도가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네. 시장 자체가 또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 관련 종목들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올라가다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두 종목이 다 PER이 30배입니다. 30배.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네. 신소재가 현재 추정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에 PER이 41배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차트를 볼게요. 네. 코스모 신소재도 주가 올라왔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LNF라든가 에코프로 네. BM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종목이 지금 싸거든요, 더 오히려. 그렇습니다. PER이 30배니까. 너무 올라왔군요. 이제.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예. 추가적으로 주가도 종목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코스모 화학도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마이너스 나왔고 그걸 감안한다면 코스모 화학 같은 최근에 단기간에 2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에 벅차다. 길게 보면 개인적으로 27,800원 갈 것 같은데 LNF라든가 에코프로 비면 한 단계 더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 좀 못해 쉴 때 코스모 화학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청년 오랫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또 이번에 만약에 또 못 보면 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 매도하려는 가격대가 지금 23,000원대인 것 같잖아요. 저도 네. 그 상태가 한번 팔고 다시 매수할 기회를 줄 것 같아요. 팔면 2만 원대 초반 정도의 매수할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주가가 단기 과열이니까 이 종목으로 본다 하더라면 등락 구간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개인 투자가들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도 못 팔고 빠지면 가지고 있다든가 그냥 내팽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최소한 반 이상이라도 우리 시장에 반 정도 팔라고 하시던 것 같은데 23,000원도 언저리 정도가 적당하게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요, 이 종목 길게 보면 27,000원, 28,000원까지 갈 수 있긴 합니다만 이미 보유 오래 하셨잖아요. 다시 또 출렁출렁할 때 견디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단기로 수익을 챙겨야 되겠어요. 말씀해 주셨던 23,000원, 그때 최소 절반 이상이라도 수익을 걷어두시고 그 다음에 아마 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사서 27,800원까지 한번 보자. 이런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한 점 해결되셨습니까?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익 많이 챙기고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전화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코스모 확 살펴드렸고요. 박준현 운영력의 팬분과 함께 진단 상세히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번엔 전화 말고 유튜브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번에 보내주신 분은요, 아사비오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제 신나는 닉네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하나투자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6,377원에 5%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주가는 아쉽게도 이 3,500원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6%가 넘게 올라왔죠.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게 되니까 위험자산 쪽으로 선호 심리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증권사들 흐름이 좋았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반등 나왔는데 흐름이 어떨지, 매수가까지 올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김민주 전문가님, 하나투자증권이 6,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매수가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까? 매수가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늘 이제 증권주는 저는 추천드려본 적이 없는데, 2020년하고 21년에는 그래도 지수 상승을 많이들 예측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유동성 공급이 풍부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증권사들을 거의 동학개미 운동가들이 살렸다고 해도 진짜 무방할 정도거든요. 네. 주린이라는 별명도 그때 생겨났고, 엄청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주변에 3명 중에 1명이 주식을 이제 맞아요. 할 때였거든요. 제 친구들도 갑자기 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도 실적이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해외 선물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손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부채 비율도 엄청 낮고. 그런데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제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쇠퇴기로 가면서 2분기 실적이 적자를 찍었어요. 좋지 않죠. 계속 흑자를 찍다가 적자를 찍었을 때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식시장은 완벽하게 소수자의 게임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다수가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소수만의 승리자들이 남을 뿐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세금 난 사람은 5% 미만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직접 예전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셨죠. 명백한 자료 아닙니까? 네, 팩트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승리하기 요건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은행주라든지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투자증권도 배당을 6% 했기 때문에 배당을 적게 하진 않았는데 은행주보다 많았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다못해 금호건설 이런 것도 지금 8점 몇 %대 배당을 했거든요. 1년에 8% 배당이다.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배당 기대를 이제 하기 어렵죠. 적자를 쓰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주들처럼 금리 인상 계획에 따른 흐름도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장이 내년에 유화기로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님들마다 분석하는 게 틀리지만 지금 경제 흐름 주기는 저는 5년 주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반기까지 얼마만큼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저는 2750선까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레인지 범위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반등세가 지금 바닥권에서도 저는 나온다고 봤고 앞으로도 더 나온다고 조금 봐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막 화랑으로 가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 제가 봤을 땐 내년에 더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경제 시그널을 보게 되면 GDP라는 것은 이제 보통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축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담대를 보게 되면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만큼 떨어질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 그러면 증권주들 답이 나와 있죠.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오늘로 목표가를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도 진짜 내일부터 이제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잘 모르겠거든요. 광복절 연휴가 끼어 있어서 개인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외인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CPI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9.1에서 이제 8.7이 가이던스였는데 오늘 8.5가 나왔죠. 더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 콘 이런 식료품 가격 다 떨어졌고, 그래서 증권주들도 좀 오를 텐데 2,700선까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잘 가도 4,300원을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지금 6,000원에서 이 종목을 샀다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연초에 네. 지수가 일본 쪽 노무라 증권 이런 데서 막 3,300선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달달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널리스트들을 애널리스트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이제 그때 그 달에 분석한 뷰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 줄이는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종 매도 목표가는 레인지 범위 4,000원에서 4,300원 레인지 범위에 오면 과감하게 손절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화투자증권 살펴드렸습니다. 증권사에 대한 의견도 같이 보태주셨는데 앞으로 더 좋게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화투자증권은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아쉽지만 손절을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4,000원대에서 4,300원 요 정도 부근에서는 그 손절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아사비온님의 하나투자증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피파 월드컵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코엘 패션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먼저 챙겨볼게요. 매수 가격이 6,500원이고요. 와,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65%입니다. 자, 코엘 패션.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을까 싶었는데, 자, 이게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다음 주 피파 의류 출시된다고 하는데 7,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견. 실적을 보고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7,500원까지 목표 주가 보고 계시거든요. 가능할지 한번 지금부터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운영위원님, 코엘 패션입니다. 일단 실적을 주목을 해보고 계시고요. 다음 주 피파 의류 출시 계획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7,500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데, 네. 네, 가능한데, 일단은, 의류업종이지 않습니까? 의류업종 중에서 가장 후발로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의류 쪽이거든요. 국내 의류 쪽 중에서도, 속옷, 내의류 쪽입니다. 아마 이 회사 판매 자체는 거의 다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매장이었기 때문에 재고 관리라든가 그런 인건비라든가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꾸준하게 분기 단위 평균 영업이익 150억, 200억, 이번 분기 같은 경우 300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문제는 회사가 이제 실적이 크게 승강한 이유 자체가 아마 회사가 올해 매출액이 아마 급성장을 했을 겁니다. 한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작년도에 로젠 택배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약 3,400억 주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재무가 상당히 안정성이 있었는데 부채비율이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인수하면서 부채비율이 아마 130, 40%까지 올라갔을 거고요. 택배가 그렇게 돈 되는 쪽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회사가 좀 우리 쪽이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 약간 시너지라든가 약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인수할 때 그렇게 나쁜 평가는 없었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매출액에 반영이 좀 되면서 약간 실적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사 매출 비중은 어떠냐? 이제 로젠 택배가 들어오면서 60%가 택배 분야고, 그 다음에 거의 40% 정도가 약간 예사가 이제 콘덴서 부분이 한 4% 있는데 그 무시해야 될 것 같고, 의류 부분 자체가 거의 40%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택배 회사가 아니라 일단 택배 회사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비중이 더 많으니까. 패션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회사가 보니까 인수한 것 같은데 인터넷 봤더니 로젠 택배 인수했더라고요. 저도 지금 알았네요. 그래서 의류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의류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류회사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 종목 실적 좋습니다. 근데 의류회사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국내 의류 쪽이니까 국내 의류와 관련된 회사가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을 거고, 그다음 한섬이 대표적인 국내 의류 쪽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외 OEM 의류 기업들이 영업무역, 한세실업, 그다음 JS 코퍼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미국의 이제 OEM 의류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가더라도 OEM 의류 기업들이 먼저 갑니다.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이라든가 J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그들 종목들이 코엘 패션보다 이익이 엄청 좋습니다. 이 회사가 물론 성장했지만은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 보게 되면 거의 코로나 국면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밸류 자체가 관련 종목들이
한세시라든가 영업이익이랑 관련 종목들 PER이 6배, 7배밖에 안 됩니다. 하다못해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LG 패션이죠. LF. 네. LF 같은 경우도 PER이 3배,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엘 패션이 싸다고 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주가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더라도 이 종목은 후발로 움직입니다. 피파 관련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얼마나, 근데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건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이 많잖아요.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 자체는 의류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코엘 패션이 60% 넘는데 반 파셔서 네. 한세시럽이라든가 영업이익제 더 빨리 가니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 종목이 먼저 갈 수가 있거든요. 10% 예. 20% 갈 때 이 종목은 제가 보면 5%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종목 최근에도 보다시피 다른 것도 20% 올라갈 때 이 종목은 10%밖에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시장님이 갖고 있는다 한다면 우리 시장 목표했던 가격 지금 뭐 7,600원대가 매물층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비중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쪽에 앞서가는 종목들 쪽에 제 의견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이 종목 5% 갈 때 그들 종목들이 영업이익이라든 한세시럽이라든 종목들 더 싸기 때문에 10% 이상 갑니다. 그래서 굳이 의류 쪽에 저는 투자를 보내주고 싶지 않지만 이 종목에 가져간다 한다면 다른 쪽에 영업이익이라든 한세시럽이라든가 그쪽에 나눠서 투자해서 그들 종목이 빨리 올라가면 20% 30% 올라가면 그 종목 팔아서 만약에 코엘 패션이 못 올라가면 다시 되산다든가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을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의류 쪽으로 65%를 한 종목에 담고 계시죠. 자, 그런데 코엘 패션이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만약에 의류 쪽을 좋게 보신다면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원무역 이쪽이 더 빨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 가지 전략을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파 월드컵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코엘 패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종목 진단 2번 연속을 해봤고,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유일 로보틱스요. 유일 로보틱스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9,500원에 50%요. 29,500원에 50%. 그럼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예. 예. 자, 이거 한 종목에 50%를 담으셨는데 이 유일 로보틱스 로봇주에 대한 그 어떤 확고한 믿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니, 31,000원에 사가지고요. 예. 밑에서 좀 사가지고. 비중을 좀 그렇게 늘리셨군요. 처음에 좀 높게 됐거든요. 사셨다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이게 자금도 적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예. 이걸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되나 그러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 유일 로보틱스가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장기로 가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유일 로보틱스 지금부터 진단 도와드릴 텐데, 자, 김민주 전문가님, 유일 로보틱스 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일까요? 절대 안 되시죠. 장기 투자 안 됩니다. 예. 내일이라도 당장 포트 교체하시고요. 그렇습니까? 시청자님의 지금 진입 타점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세요. 31,0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예. 31,000원이 넘어간 적이 지금 딱 4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8월 8일 날 34,200원을 찍었는데 이 신규 상장주가 3월에 상장했는데 보유예수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장기 투자하겠다. 그거 풀리면 부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장기 투자를 또 할 때 네. 기업이 이제 IPO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IPO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기금이 들어오고 부채 네. 비율도 낮아지고 유보율이 풍부해지는데 일단 좋은 점은 여기 보게 되면 김동호 씨 외에 3인이 예. 지분율 거의 50% 가까이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증자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네. 건 좋은데 이 회사는 증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실적을 봐보게 되면 예. 지금 1분기에도 적자.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연간을 보게 되면 적자를 쓰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캐파 증설을 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벌어들인 돈을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만 봤을 때 합쳐도
100억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대 기아차의 산업용 로봇 1차 벤더거든요.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죠. 산업용 로봇, 일명 그 강아지 모양으로 된 이런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는 쪽인데, 그러면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1차 벤더들 공장 캐파 증설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정도 실적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저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건물만 하나 사는데 200~300억씩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이 없을 때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뭐 신주발행,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반 공모청약. 저는 이거는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주가는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 우리 시청자님이 포인트를 단기로 가져가시면 답이 좀 더 현명하게 나올 수 있고, 오늘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예. 근데 장기 투자로 갔을 때는 이거는 100% 떨어진다고 봐야죠,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이 아니고 14,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매출액이 100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네. 여기를 성장성 AI 로봇, 저도 여기를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네. 요즘은 뭐 키오스크부터 시작해서 식당에 가도 로봇들이 이렇게 바퀴 달리고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네. 음식을. 그러면 음식을 받아서 내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데, 차라리 이럴 때는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모멘텀의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모멘텀 때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나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나 주가 밸류를 보지 않거든요. 비이성적이에요. 예. 네, 무조건. 메타버스도 그랬고, LFT도 그랬고, 5G도 그랬고. 일단 불이 붙으면 계속 쭉쭉 갑니다. 네. 근데 지금 로봇이 모멘텀 초기 단계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느냐? 몇 달 전부터 불었거든요.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로보로보라든지 로보스타. 실적 거의 없거든요. 예. 적자 기업들인데 모멘텀 한번 붙고 삼성전자에서 사흘마다 로봇 내놓겠다고 하니까 쭉쭉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이 다행인 것은 그래도 매출액이 적지만 흑자 기업을 샀다는 거. 네. 단지 1분기 때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 저는 시장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중이 지금 많으세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연휴가 좀 끼어 있어서 어떻게 국내 시장이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 떨어질 만한 이유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을 보더라도 강세 국면이거든요. 유럽도 오늘 개장하게 되면 미국 CPI가 좋았기 때문에 예. 아마 유럽 시장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이제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가게 되면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미국 시장이 오늘 완벽하게 키 맞추기를 하고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내일 좀 올라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강세로 가시는 국면이 큽니다. 근데 오늘 선물 계약을 봤을 때는 내일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에서 매도를 할 공산이 크거든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 유일 로보틱스도 못 떠요. 지금 로봇 쪽에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일 단기 반등 시에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장기 투자에 걸맞는 종목을 가실 거면 2차 전지를 가시든지, 조금 더 수익 관점으로 가시고 싶다 하시면 요즘에 가치주들 괜찮거든요. 네. 조선철강 기계 이쪽이 또 괜찮아요. 네. 이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쉬운 거 자동차. 자동차. 네. 반도체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네, 너무 이건 쉬운 섹터죠. 시간이 내 편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고르시든지, 네. 아니면 후발주자 중에서 고르시든지. 저는 내일 반등 시에 본전에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유일 로보틱스 이거 장기로 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일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동차 같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쪽으로 교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되셨습니까?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유일 로보틱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보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또 골라봤습니다. SH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청담 글로벌 살펴드릴게요. 9,600원에 10%입니다. 자, 지금 청담 글로벌의 현재 주가가요, 10,000원 조금 넘어섭니다. 1,550원이죠. 자, 그러면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 이 종목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봐드리죠. 자, 운영위원님, 청담 글로벌입니다.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뭐 생소한 기업이라 좀 네. 찾아봤더니 5월달에 상장한 기업이네요. 네, 저도 예.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예. 회사 이제 그 회사 내용 자체는 네. 유통 플랫폼 기업인 것 같아요. 이제 성공적으로 기업들의 그 브랜드
브랜드가 안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홍보 역할을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이제 중국 쪽에 인터넷 마케팅이라든가 통해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공모 가격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수급이 좀 중요한 거고 공모 가격을 봐야 되는 거니까 회사가 공모 가격이 6,000원이었어요. 6,000원이었는데 16,50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해 5월 달에 상장됐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뭐 좋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상장됐기 때문에 그렇게 공모주 거품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상장된 기업들은 공모주 역풍 때문에 제가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다 주저앉았죠. 그렇죠. 다 대부분 종목들이 뭐 3분의 1톤 가까이 나는데 이 종목은 이제 5월 달에 상장됐으니까 또 경쟁률도 42대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거품이 깨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주가는 공모 가격이 6,000원인데 16,000원까지 올라갔고. 근데 여기서 이제 유통 물량이 보니까 전체 발행 주식 수가 2천만 주 가까이가 되는데 5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좀 됐고요. 그러니까 약 25% 정도가 상장이 됐고, 그리고 상장된 지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물량이 있는 걸 봤더니 다행히 예산은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 1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아마 일대 시장도 안 좋았지만은 7월 달에 다른 것들은 다 반등이 나왔는데.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 종목들이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7월 달까지 떨어졌잖아요. 쭉 내려가. 7월 15일까지. 그 이유 자체는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영향이 다 끝났어요.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보니까 인수 주관사가 가지고 있는 약 15만 주 가까이가 있는데 그거는 영향 없을 것 같고요. 15만 주.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이슈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펀드멘탈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벌써 유통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진이 크지 않거든요. 회사의 영업이익 마진이 보면 6%에서 8%대입니다. 이게 자체 브랜드가 아닌 상태에서 마케팅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회사의 실적으로 봐서는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다른 매출액 성장이 제한적이면 회사가 가치 증가 평가를 하기 쉽지 프리미엄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매출액이 2020년도에 770억, 작년도에 1,400억, 올해 지금 2,900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3,900억을 예상을 하는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렇게 급속히 연평균 30% 40%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률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높게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실적이 성장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주당 EPS가 한 1,3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적정한 펀드멘탈 측면을 본다면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뭐 이거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돼서 20동 평수 위에 있거든요. 위에 있는데 충분히 이 종목은 13,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정도 목표 수익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SH촌님의 청담 글로벌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 내일장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김민주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오늘 시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시장 어제 뜰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또 하필이면 이때 연휴입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위기 좋은데 오늘 코스피 지금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어요. 2,523선 마무리됐거든요. 2,270선까지 떨어질 때만 해도 정말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 뭐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대외 변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1달러기 아직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핵심이죠. 1달러기 안 됐는데 쏙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데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 역시나 이제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나 하게 되면 선반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악재에도 학습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뭐 2,600선까지 무난하게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국내 시장 이제 개인 매수자들, 개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냐고 오늘 투자 종합상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에 대한 선물 매수 계약이 조금 거셌거든요. 막판에 좀 줄어긴 했어요. 이게 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11,000계약까지 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내일 어쩌려나 싶었는데 오늘 그러면 막판에 좀 줄어들었고 내일 그러면 국내 시장의 폭락으로 가지는 않고 조금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갈 공산이 크거든요.
10 밀려봤자 한 11선 정도까지. 그래서 저는 2,500선은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대낙폭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보게 되면 완벽하게 실적군 장세로 움직이는 게 표시가 딱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군 장세는 여전하다. 단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깨질지 말지 오늘 1,302원까지 내려오던데, 1,300원이 좀 깨지면 상황이 좀 틀려질 수 있거든요. 분기점이 다들 1,300원으로 보고 계신데, 일단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이기 때문에 1,300원이 깨지더라도 올해는 못 갈 거예요. 계속적으로 뭐 환율은 올라간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시는 해야 되겠죠.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 포인트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형주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오전에도 좀 봤더니 한 1,300억 정도까지 가다가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300억이거든요. 그렇죠. 나쁘지 않았죠. 여기서 확실히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만 좀 밀어주면 좋은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숲을 잘 봐야 되겠죠. 어디에 좀 답이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요새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학계 모멘텀이 고래도 있다 말씀드렸고, 종양학화가 또 상당히 큰 편입니다. 종양학회. 그리고 엔터주들. 요새 엔터주들이 또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속속들이 좀 복귀하고 있고, 콘서트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도주는 확실하게 신재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대낙폭으로 좀 내려와 있는 게 PCB 쪽이거든요. 어느새 많이 내려왔어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심대, 그 다음에 FPCB. FPCB 뭐 눌림목 들어갔고, LG노텍, BH. 이쪽에서 만약에 답이 좀 찾아본다면 수익 행진에 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박준현 운용력께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운용력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예, 뭐 일단은 뭐 이제 안 돌릴 일이죠. 더 이상 악재 없습니다. 네. 일단 9월달 가게 되면 다시 이제 50bp니 75bp니 약간 논란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악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거의 완화가 됐다. 바닥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안 돌릴 일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수는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주가가 지금 빨리 가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금 계단식 제가 상승을 얘기하는데 지금 딱 차트 보시면 완전 계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이격이 지금 103.6입니다. 과열,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면 과열입니다. 쉬었다 가야 된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쉬었다 가는 흐름 자체가 외국인 선물 매매거든요. 코스피 오늘 또 이제 코스피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선물 매매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는 선물 매도가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8,000원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오늘은 또 매수입니다. 요즘 외국인 선물, 시장의 방향은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결정해요. 현물을 주식을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7월달, 8월달에 주식을 현물에서 산 것 자체는 쇼커버링, 공매도 했던 것 자체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니까 쇼커버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현물은 안 삽니다. 그래서 선물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선물 또 대규모 매수했기 때문에 내일 또 매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내일 매도가 안 나온다 한다면 상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반복적인 흐름이니까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가 과열기미이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부터는 지수는 안 빠지니까 종목이 중요하겠죠. 특히 요즘 중소형 종목들이 대형주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별로 반영이 안 되는데 중소형 종목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서프라이즈하게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팡팡 터집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피팅 종목들도 그렇고 의료기기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강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과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 이게 화요일이 되겠죠. 실적이 다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을 좀 주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 이제 완화기지 않습니까? 하락기거든요. 이 국면 쪽에서는 성장주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쪽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 관련 쪽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기자재는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태광이라든가 성광배 중심으로 해서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 종목, 신재생 관련 종목도 오늘 중소형 예컨대 신성 ENG 같은 게 실적이 서프라이즈에 나오거든요. 다 최근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니까 이들 종목 쪽에서 옥석을 가려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